사람은 누구나 화를 낸다. 누구든 상처받은 말 한마디 앞에서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 마음이 뒤틀리는 순간을 맞는다. 평소엔 잘 견디던 사람도 어떤 날은 작은 일 하나가 마음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그 순간 감정은 불길처럼 치솟고 그 불길은 말과 표정, 행동을 통해 밖으로 터져나오려 한다. 이때 많은 사람은 화를 참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은 전혀 따라주지 않는다. 생각보다 감정은 훨씬 빠르게 폭발하고 말은 그보다 더 빠르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가 난 순간에 가장 후회한다. 가장 상처를 주고 가장 상처받는 일도 바로 그때 일어난다. 분노는 순간이지만 그 순간이 남기는 흔적은 길게 이어진다. 누군가는 단 한 번 내뱉은 말로 관계가 어긋나고 누군가는 감정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 스스로를 탓하며 긴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마음은 묻는다. 왜 나는 늘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할까? 왜 화가 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부터 무너질까? 감정을 밀어내려 하면 더 커지고 숨기려 하면 더 뜨겁게 달아오른다. 분노는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게 해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감정이 치솟는 순간 그 사실을 잊곤 한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감정을 다루는 가장 깊은 지혜를 멈춤 속에서 찾았다. 마음을 지키려면 말부터 멈추라. 이 한 문장은 시대가 달라져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깨달음을 준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실수는 말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화가 오를 때 사람의 마음은 시야가 좁아지고 표정은 굳고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진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도 그 순간에는 너무 쉽게 튀어나온다. 한순간의 말이 평생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 분노를 다스리는 자만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다.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 그 힘이 바로 사람의 품격을 가른다. 삶은 화를 없애는 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오히려 화날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곳이 삶이다. 중요한 것은 화가 나는 순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나를 잃지 않는 것이다. 감정은 지나가지만 말은 남고 말은 상처로 남으며 그 상처는 관계와 마음을 오래도록 흔든다. 상처는 말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말의 시작을 멈추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멈춘다는 것이 단지 조용히 있는 것이라고 오해한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의 중심을 되찾는 과정이다. 침묵은 감정이 흘러가는 시간을 마련해주고 내면의 불길이 가라앉도록 공간을 열어준다. 그래서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힘이며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다. 침묵은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길이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강한 게 아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도 자신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감정의 불길을 지나온 경험, 스스로를 잃어본 후에 얻는 아픈 배움 속에서 서서히 만들어진다. 누구나 감정의 흐름 앞에서 흔들린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흔들리는 순간에도 중심으로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중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후회로 하루를 마친다. 차이는 작지만 결정적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 바로 말과 침묵에서 시작된다. 감정의 불길이 치솟는 순간 누구나 마음 한쪽에서 작은 떨림을 느낀다. 그 떨림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안다. 말을 쏟아내면 후회가 남고 잠시 멈추면 마음이 닫힌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미묘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삶의 방향을 바꾼다.
어떤 사람은 감정에 휘둘려 무너지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순간을 지나도 자신을 단단히 붙든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 조용한 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그 마음의 깊은 자리로 천천히 가까워진다. 분노는 어느 날 갑자기 몰아치는 폭풍과도 같다. 마음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순간에 불쑥 올라와 몸과 생각을 뒤흔든다. 평온하게 흘러가던 하루가 단 한 번의 감정으로 무너지는 경험을 사람들은 수없이 겪는다. 하지만 그 순간의 폭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폭발에 휘말린 마음이 스스로를 놓쳐버릴 때 비로소 상처가 시작된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화가 치솟는 그 순간의 흔들림을 줄여주는 작은 멈춤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감정은 억누르면 더 강해지고 밀어내려 하면 더 깊숙이 파고든다. 그래서 오래된 가르침은 마음의 움직임을 억압하는 대신 흐르게 하는 방향을 알려준다. 화를 내는 말은 결국 자신을 해친다. 이 말은 단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는 뜻만이 아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오는 말이 스스로에게도 칼날이 되어 되돌아오는 이치를 담고 있다. 분노에 실린 말은 나와 타인을 동시에 상하게 하고 순간의 억울함과 감정은 사라지지만 말은 오래 남는다. 말의 잔향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기 어렵고 그 잔향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오래 머문다. 그래서 분노의 순간에는 반응보다 호흡이 더 중요하다. 한 호흡만 길어져도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몸이 잠시 멈추면 감정의 무게가 내려앉는다. 그 작은 틈이 바로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는 자리다. 한순간의 멈춤이 마음을 온전히 지키는 길이다. 고요함은 힘이 없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세우는 태도다. 멈추는 동안 감정의 불길은 조금씩 잦아들고 그 사이에 우리는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감정은 늘 겉모습보다 깊은 곳에서 움직인다. 화가 치솟을 때 그 표면만 보면 원인을 잘못 짚기 쉽다. 어떤 날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화가 나고 어떤 날은 큰일에도 담담할 수 있다. 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의 흐름을 살펴보면 분노의 바깥에는 늘 표현되지 못한 서운함, 다치지 않으려는 마음, 이해받고 싶은 갈망 같은 것들이 숨어 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진다.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려는 태도는 분노를 다스리기 위한 필수 요소다. 표면만 보면 화난 이유가 명확해 보이지만 내면을 살피면 때로는 전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음을 알게 된다. 이 깨달음은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큰 힘이 된다. 감정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종종 말로 풀어내려 한다. 하지만 분노가 채 식지 않은 상태에서의 말은 마음을 정리하는 도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든다. 말은 감정의 불꽃을 먼저 잡아야 부드러워진다. 마음이 불안정한 순간에 나온 말은 진심이 아니라 흔들리는 감정의 조각들이기 때문이다. 말로 감정을 풀기보다 마음을 먼저 고요히 하라. 이 지혜는 자기 억압이 아니라 자신을 상하게 하지 않는 선택을 말한다. 침묵은 때로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은 차분히 자리로 돌아간다. 조용함이 흐르면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이 정리되면 말도 제자리를 찾는다. 분노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분노가 지나가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마음 전체가 흐트러지고 어떤 이는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중심을 잃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의 차이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화가 치솟을 때 어떤 태도를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다. 감정의 속도는 빠르다.
하지만 마음이 선택하는 속도는 스스로 늦출 수 있다. 이 작은 속도 차이가 삶을 다르게 만든다. 멈추는 순간, 감정의 방향이 바뀌고 마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어떤 말도 하지 않은 그 순간이 오히려 가장 강한 선택이 될 때가 많다. 말하지 않음이 힘이 되고 침묵이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된다. 감정이 빠르게 흔들렸던 자리가 고요해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문득 이런 생각에 닿는다. 분노가 향하던 대상보다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마음이 조금씩 제 형태를 찾아갈 때 이제 그 고요 속에서 또 다른 흐름이 모습을 드러낸다. 감정이 잦아든 자리에는 조용한 여백이 남는다. 그 여백은 단순한 공허가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다. 화가 지나가면 마음은 조금 늦게 현실로 돌아온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묻게 된다. 왜 그토록 크게 흔들렸을까? 왜 그 작은 말과 행동에 내 마음은 그렇게 불안하게 반응했을까? 이 질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출발점이 된다. 감정이 고요해지기 시작하면 마음은 주변의 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움직임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는 단지 표면의 파도일 뿐, 그 아래에는 오랫동안 쌓여있던 감정의 층이 숨어 있다. 그 층을 천천히 바라보는 일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마음의 결이 드러난다. 마음의 상태가 행동을 결정한다. 어떤 상황이든 행동의 뿌리는 늘 마음에 있다. 화가 났던 순간을 되짚어 보면 결국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나를 움직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마음이 바라보는 대상이 분노였을 때 행동의 무게는 날카로워진다. 그러나 마음이 스스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행동은 부드러워지고 말은 조심스러워진다. 이 변화는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말의 방향도 함께 바뀐다. 그 사이에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 감정이 흔들릴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감정 그 자체보다 감정에 휘둘린 판단이다. 분노는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내가 바라보는 세계를 왜곡한다. 그래서 오래된 가르침은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서두르지 말라고 했다. 성급한 판단은 마음을 더 어지럽힌다. 분노 속에서 내린 결론은 정답일 수 없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깊은 후회를 남긴다. 그 후회는 타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에 대한 것이다. 마음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간은 쉽지 않다. 때때로 그 시간은 더 큰 불편함을 데려온다. 스스로의 부족함이 보이고 상처받았던 기억이 올라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면들이 드러난다. 그러나 그 순간을 피하면 감정은 또다시 같은 자리에서 반복된다. 마음의 깊은 흐름을 바라보는 태도는 분노를 다스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자신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흔들림을 잃는다. 이 이해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얻어진다. 감정이 지나간 자리에서 스스로를 바라보고 그 모습을 인정하는 시간 속에서 마음은 단단해진다. 감정을 관찰하는 일은 나를 비난하는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그 관찰을 통해 사람은 스스로를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된다. 왜냐하면 분노의 뿌리에는 늘 상처가 있고 그 상처는 방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분노했음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조금 부드러워진다. 분노의 방향이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향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는다. 마음을 바라보는 일이 길어질수록 시야는 넓어진다. 이제는 상대의 말과 행동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과 행동이 왜 나에게
그렇게 깊게 닿았는지도 보이기 시작한다. 마음의 원인을 이해하면 감정은 풀리기 시작한다. 이때 우리는 깨닫는다. 분노를 줄이는 것은 상대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람은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 마음이 불안하면 세상은 더 날카롭게 느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린다. 결국 감정의 해답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감정의 실체를 바라본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나를 흔들던 말도, 나를 자극하던 상황도 예전만큼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감정의 움직임을 이해한 마음은 쉽게 불타오르지 않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 고요한 상태는 억압이 아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 감정의 흐름이 조용해지면 사람은 마음의 더 깊은 자리로 내려간다. 그 자리에서는 분노라는 겉모습 뒤에 숨어 있던 진짜 이유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마음의 결이 다르고, 감정의 뿌리가 다르고, 상처의 방향도 모두 다르다. 그 차이를 바라보는 순간 분노는 조금씩 힘을 잃고,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진다. 그리고 고요해진 마음 한가운데에서 사람은 또 다른 물음을 느끼게 된다. 이 감정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왜 그 순간 마음이 그렇게 크게 흔들렸을까? 그 답을 향해 마음이 천천히 깊은 곳으로 향한다. 감정이 가라앉으면 마음은 조금 더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겉으로 드러난 분노는 사라지지만 그 분노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종종 상대의 말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움직임을 품고 있다. 같은 말인데도 어떤 날은 아무렇지 않고 어떤 날은 마음이 단단히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감정의 표면 아래에는 그동안 쌓여있던 상처, 기대, 두려움, 지나간 기억들이 층을 이루고 있다. 분노는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 깊은 곳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릴 때 가장 크게 치솟는다. 서운했던 기억이 연결될 때, 내 마음이 지키고 싶었던 가치를 위협받았을 때, 혹은 오랜 시간 쌓아둔 감정이 무심한 한마디로 무너졌을 때 분노는 겉으로 불꽃처럼 나타난다. 겉모습만 보고 원인을 단정하면 감정은 반복된다. 그러나 속 깊은 곳을 바라보는 순간 분노의 뿌리는 의외로 조용한 자리에서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크게 화낼 일도 알고 보면 작은 일에서 비롯된다.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마음은 천천히 부드러워진다. 작은 일 속에서 내면의 무게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감정의 바깥만 보면 분노는 상대에게 향해 있다. 하지만 마음의 안쪽을 바라보면 화의 방향은 은근히 나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만족하지 못한 자신, 인정받지 못한 순간, 스스로 상처를 감춘 마음, 이 모든 것이 분노라는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 마음은 늘 가장 닫힌 자리에서 가장 큰 불길을 일으킨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화난 이유는 진짜 이유가 아닌 경우가 많다. 마음의 결이 깊어질수록 분노는 더 조용한 곳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는다. 하루의 감정을 돌아보면 분노는 사실 마음속에서 여러 번 신호를 보낸 뒤에야 밖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어떤 표정, 어떤 말투, 어떤 상황이 마음속에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고 그 기억이 다시 감정을 흔든다. 그동안 무시했던 감정의 파편들이 한꺼번에 겨냥되어 분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마음의 불편함을 외면하면 감정은 더 크게 흔들린다. 마음의 불편함을 인정하는 순간 감정은 방향을 잃고 흩어진다.
인정을 통해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다. 감정의 뿌리를 바라보는 것은 나를 비난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일에 가깝다.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왜 이 일이 그렇게 크게 느껴졌을까? 왜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을까? 왜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던 날도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무너졌을까? 이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해석하는 작은 창문이 된다. 그 창을 통해 마음은 자신이 모른 채 지나쳤던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 마음의 뿌리를 이해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감정의 본질을 바라보는 과정은 스스로의 어두운 부분과 마주하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어둠을 들여다보는 사람만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법을 배운다. 스스로를 이해한 사람은 외부의 흔들림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 이해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이름을 붙여 마음의 흐름을 정확히 바라보는 일이다. 감정의 뿌리를 마주하는 과정에서 종종 드러나는 것은 두려움이다. 잃을까 두려워서,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서 생기는 마음의 긴장은 쉽게 분노로 이어진다. 두려움은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방어적 태도는 말과 행동을 날카롭게 만든다. 하지만 두려움을 제대로 바라보는 순간 그 두려움은 의외로 작은 그림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마음이 그 그림자를 자세히 바라보는 순간 분노의 높아진 온도는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한다. 감정의 깊은 곳을 바라보다 보면 마음이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집착도 드러난다. 옳고 그름, 인정받고 싶은 마음, 지나간 사건에 대한 미련 등 마음속의 매듭들은 때로는 분노의 불길을 더욱 크게 만든다. 그러나 마음속 매듭의 형태를 정확히 알아야만 비로소 풀 수 있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붙잡는 마음이다. 감정을 붙잡는 마음이 풀릴 때 분노는 더 이상 방향을 잃고 헤매지 않는다. 감정의 뿌리를 바라본 사람은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의 안쪽을 이해한 순간 분노는 이전처럼 폭발하지 않는다. 이제 분노는 억누를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바뀐다. 마음은 분노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감정의 원인을 정확히 바라본 사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말의 무게를 조절할 수 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리고 마음이 한층 더 고요해진 자리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음의 흐름을 떠올리게 된다. 감정을 이해한 뒤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분노가 움직였던 그 순간에 어떤 태도를 선택해야 상처를 만들지 않을까? 감정을 이해하고 나면 마음은 이전과 다른 자리에 서게 된다. 이제 분노는 더 이상 숨겨진 뿌리로 우리를 끌어당기지 않고 마음은 조금 더 깊은 호흡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하나의 갈림길이 생긴다. 감정은 가라앉았지만 상황은 여전히 남아있고 상대의 말이나 행동도 그대로 남아있다. 이때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가 마음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마음의 안쪽이 고요해졌다고 해서 밖의 흔들림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어떤 대응을 선택하는지는 결국 스스로의 품격을 드러낸다. 분노의 순간에 쉽게 나오는 것은 말이다. 말은 빠르고 감정의 여운이 남아있을수록 말의 방향은 곧바로 바깥으로 향한다. 그러나 말 없이 보내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행동을 선택할 시간을 갖게 된다.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닫는 행위가 아니라 행동을 선택할 힘을 마음에 다시 돌려주는 과정이다. 감정은 행동을 이끌지만 이성은 행동을 선택하게 한다. 감정의 흐름이 잦아든 뒤에야 비로소 행동의 선택이 가능해진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집중에서 나온다. 분노는 빠르게 일어나지만 침묵은 천천히 깃든다. 이 천천함 속에서 마음은 방향을 잃지 않게 된다. 말은 때로 상대를 설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키울 때가 많다. 침묵은 상처를 만들지 않으며 감정의 결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 분노의 순간 사람들은 종종 이런 오해를 한다. 말을 해야 해결된다고, 감정을 드러내야 분노가 풀린다고. 그러나 말은 때로 감정을 더 날카롭게 만들고, 말의 선택이 잘못되면 해결은 멀어지고 상처만 남는다.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말은 더 조심해야 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이 오히려 상황을 더 빠르게 가라앉힐 때가 있다. 마음이 정돈되지 않았을 때 나오는 말은 대부분 감정의 파편일 뿐이다. 침묵의 힘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침묵을 선택하면 마음은 다른 시각을 받아들일 여유를 갖게 된다. 침묵은 상대의 말에 끌려가지 않도록 만든다. 말이 오가는 순간에는 감정이 다시 불타올라 중심을 잃기 쉽다. 하지만 침묵의 시간은 그 중심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준다. 이때 마음은 상처를 덜 남기고 상황을 대하는 성숙한 시각을 얻는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있다. 말로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태도는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마음이 고요할수록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마음은 더욱 명확해진다.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마음이 있다. 침묵은 말보다 더 진하게 마음의 방향을 보여준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 침묵의 힘을 알고 있다. 상처를 피하기 위해 침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기도 한다. 말로 감정을 쏟아내는 순간 후회는 남는다. 그러나 침묵의 선택은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 침묵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다. 행동을 바로 하지 않는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감정은 자연스럽게 식어간다. 마음이 제자리를 찾을수록 상황은 더 단순하게 보인다. 침묵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을 세우는 일이다. 흔들리지 않는 균형은 말보다 더 정직하고 말보다 더 깊게 상대에게 닿는다. 침묵은 때로 상대의 분노조차 가라앉힌다. 감정이 향하는 방향이 사라지면 분노는 스스로 식게 되어 있다.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는 작은 흔들림에서도 중심을 잡는다. 이 균형은 반복과 선택 속에서 만들어진다. 침묵을 선택할수록 마음은 더 깊은 자리에 뿌리를 내린다. 감정이 지나간 자리에서 침묵을 선택한 사람은 상처를 덜 남긴다. 말하지 않은 채 상황을 지나게 하는 힘은 말보다 더 큰 울림을 만든다. 어느 순간 마음은 알아차린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할 말을 잃은 것이 아니며 침묵한다고 해서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침묵은 자신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마음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다음과 같은 물음을 품게 된다. 침묵으로 지켜낸 마음을 이제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까? 감정이 잦아들고 상황이 지나간 후 마음에 남은 여백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감정이 지나간 자리는 조용하게 비어 있다. 마치 파도가 빠져나간 바닷가처럼 잠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듯한 고요가 찾아온다. 그 고요는 처음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분노의 불길이 사라지고 나면 마음은 갑자기 가벼워지기도 하고 어쩐지 공허한 감정이 스며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 고요한 빈자리야말로 마음이 새롭게 숨을 고르는 자리다.
이곳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어떤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분노가 사라진 뒤 찾아오는 고요는 단순한 정적이 아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되돌아볼 만큼 넓어진 공간이며 지나간 감정의 무게를 정리할 수 있는 여백이다. 이 여백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앞으로의 삶을 가른다. 감정이 남긴 잔열에 마음이 붙들리면 다시 흔들릴 수 있고, 스스로를 다시 세우기 위한 시간으로 삼으면 마음은 더 단단해질 수 있다. 마음의 평정은 스스로 찾는 것이다. 이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태도에서 비롯된다. 고요 속에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분노가 일어났던 순간에 무엇이 그렇게 불편했는지, 무엇이 마음을 흔들었는지, 어떤 말이 마음 깊은 곳에 닿았는지, 이 질문들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의 과정이다.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만 가능한 이해가 있고, 이 이해는 마음에 새로운 방향을 만든다. 흔들림의 이유를 알게 되면 흔들림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다. 마음은 이유를 이해하는 순간 다시 중심을 잡는다. 감정의 격렬함이 물러난 자리에서 우리는 종종 작은 사실을 깨닫는다. 화가 났던 이유가 상대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기대, 두려움, 미련 같은 것들이 함께 얽혀 있었다는 것을. 이 얽힘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속 매듭이 조금씩 풀린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은 결국 마음 그 자체다. 이 말은 외부보다 내부를 바라보는 태도가 마음을 지키는 핵심임을 일깨운다. 고요 속에서 마음이 다시 자리를 잡아가면 이제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감정이 떠나간 자리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앞으로의 방향을 만든다. 여전히 상처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그 빈 공간을 단단함으로 채울 것인가. 마음이 선택하는 방향은 결국 자신을 지키는 방식과 맞닿아 있다. 사람들은 흔히 감정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그 감정이 지나간 다음에 온다.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말의 힘을 다시 떠올린다. 말이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말이 상처를 덮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때의 말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우는 말이다. 더는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감정의 흔적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말. 지혜로운 이는 자신을 낮추지 않고도 자신을 다독인다. 이 태도는 교만과 겸손 사이에서 묵직한 균형을 잡는다. 감정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을 비로소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흔들리던 마음이 조용히 멈춰서면 그동안 흐릿하게 보이던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어떤 관계는 지나간 말 때문에 흔들렸음을 알게 되고, 어떤 상황은 사실 크게 마음 쓸 필요가 없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제야 마음은 응어리 대신 이해를 품기 시작한다. 깊이 들여다보면 마음은 늘 진실한 방향을 알고 있다. 마음이 알고 있던 방향을 따르지 못할 때 사람은 흔들리고, 그 방향을 다시 따라가기 시작하는 순간 마음은 다시 정돈된다. 고요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정의 흔들림이 삶의 중심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운다. 분노는 지나가지만 마음의 중심은 계속 남아있다. 중심은 상황의 크기와 관계없이 언제나 마음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다. 문제는 그 중심을 얼마나 가깝게 느끼느냐일 뿐이다. 감정이 폭풍처럼 지나가도 그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마음속 깊은 자리에서 스스로를 지탱한다. 감정이 지나간 뒤 남는 고요는 마음에게 새로운 선택을 허락한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선택지들이 드러나고 마음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갈지 스스로 결정한다. 이 선택은 화를 참는 것과는 다르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아니다.
그저 감정이 남긴 자리를 지혜로 채우는 것이다. 지혜는 아는 데서 오지 않고 경험한 마음에서 온다. 감정을 직면하고 뿌리를 바라보고 행동을 선택하고 다시 마음을 붙드는 흐름 속에서만 쌓이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은 아주 조용한 결론에 닿는다. 감정은 길을 흔들 수 있지만 나라는 존재의 방향까지 바꾸지는 못한다는 사실. 감정은 변하고 상황도 변하지만 마음의 중심은 그 자리에 남아있다는 사실. 고요한 마음은 외부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는다.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 중심을 세운 사람은 다시 흔들릴 때조차 자신을 잃지 않는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마저도 마음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되찾는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진다. 고요한 중심을 지닌 사람에게 분노는 더 이상 삶을 뒤흔드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 분노는 지나가는 감정 중 하나일 뿐이고 마음은 그 감정을 지나보내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중심이 세워진 마음은 다시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한다. 그 자리에 머무는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또 다른 흐름을 향해 천천히 길을 열어간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낸다. 누구든 상처받은 말 한마디 앞에서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 마음이 뒤틀리는 순간을 맞는다. 평소엔 잘 견디던 사람도 어떤 날은 작은 일 하나가 마음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그 순간 감정은 불길처럼 치솟고 그 불길은 말과 표정, 행동을 통해 밖으로 터져나오려 한다. 이때 많은 사람은 화를 참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은 전혀 따라주지 않는다. 생각보다 감정은 훨씬 빠르게 폭발하고 말은 그보다 더 빠르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가 난 순간에 가장 후회한다. 가장 상처를 주고 가장 상처받는 일도 바로 그때 일어난다. 분노는 순간이지만 그 순간이 남기는 흔적은 길게 이어진다. 누군가는 단 한 번 내뱉은 말로 관계가 어긋나고 누군가는 감정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 스스로를 탓하며 긴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마음은 묻는다. 왜 나는 늘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할까? 왜 화가 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부터 무너질까? 감정을 밀어내려 하면 더 커지고 숨기려 하면 더 뜨겁게 달아오른다. 분노는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게 해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감정이 치솟는 순간 그 사실을 잊곤 한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감정을 다루는 가장 깊은 지혜를 멈춤 속에서 찾았다. 마음을 지키려면 말부터 멈추라. 이 한 문장은 시대가 달라져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깨달음을 준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실수는 말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화가 오를 때 사람의 마음은 시야가 좁아지고 표정은 굳고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진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도 그 순간에는 너무 쉽게 튀어나온다. 한순간의 말이 평생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 분노를 다스리는 자만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다.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 그 힘이 바로 사람의 품격을 가른다. 삶은 화를 없애는 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오히려 화날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곳이 삶이다. 중요한 것은 화가 나는 순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나를 잃지 않는 것이다. 감정은 지나가지만 말은 남고 말은 상처로 남으며 그 상처는 관계와 마음을 오래도록 흔든다. 상처는 말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말의 시작을 멈추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멈춘다는 것이
단지 조용히 있는 것이라고 오해한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의 중심을 되찾는 과정이다. 침묵은 감정이 흘러가는 시간을 마련해주고 내면의 불길이 가라앉도록 공간을 열어준다. 그래서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힘이며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다. 침묵은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길이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강한 게 아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도 자신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감정의 불길을 지나온 경험, 스스로를 잃어본 후에 얻는 아픈 배움 속에서 서서히 만들어진다. 누구나 감정의 흐름 앞에서 흔들린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흔들리는 순간에도 중심으로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중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후회로 하루를 마친다. 차이는 작지만 결정적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 바로 말과 침묵에서 시작된다. 감정의 불길이 치솟는 순간 누구나 마음 한쪽에서 작은 떨림을 느낀다. 그 떨림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안다. 말을 쏟아내면 후회가 남고 잠시 멈추면 마음이 닫힌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미묘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삶의 방향을 바꾼다. 어떤 사람은 감정에 휘둘려 무너지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순간을 지나도 자신을 단단히 붙든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 조용한 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그 마음의 깊은 자리로 천천히 가까워진다. 분노는 어느 날 갑자기 몰아치는 폭풍과도 같다. 마음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순간에 불쑥 올라와 몸과 생각을 뒤흔든다. 평온하게 흘러가던 하루가 단 한 번의 감정으로 무너지는 경험을 사람들은 수없이 겪는다. 하지만 그 순간의 폭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폭발에 휘말린 마음이 스스로를 놓쳐버릴 때 비로소 상처가 시작된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화가 치솟는 그 순간의 흔들림을 줄여주는 작은 멈춤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감정은 억누르면 더 강해지고 밀어내려 하면 더 깊숙이 파고든다. 그래서 오래된 가르침은 마음의 움직임을 억압하는 대신 흐르게 하는 방향을 알려준다. 화를 내는 말은 결국 자신을 해친다. 이 말은 단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는 뜻만이 아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오는 말이 스스로에게도 칼날이 되어 되돌아오는 이치를 담고 있다. 분노에 실린 말은 나와 타인을 동시에 상하게 하고 순간의 억울함과 감정은 사라지지만 말은 오래 남는다. 말의 잔향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기 어렵고 그 잔향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오래 머문다. 그래서 분노의 순간에는 반응보다 호흡이 더 중요하다. 한 호흡만 길어져도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몸이 잠시 멈추면 감정의 무게가 내려앉는다. 그 작은 틈이 바로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는 자리다. 한순간의 멈춤이 마음을 온전히 지키는 길이다. 고요함은 힘이 없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세우는 태도다. 멈추는 동안 감정의 불길은 조금씩 잦아들고 그 사이에 우리는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감정은 늘 겉모습보다 깊은 곳에서 움직인다. 화가 치솟을 때 그 표면만 보면 원인을 잘못 짚기 쉽다. 어떤 날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화가 나고 어떤 날은 큰일에도 담담할 수 있다. 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의 흐름을 살펴보면 분노의 바깥에는 늘 표현되지 못한 서운함, 다치지 않으려는 마음, 이해받고 싶은 갈망 같은 것들이 숨어 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진다.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려는 태도는
분노를 다스리기 위한 필수 요소다. 표면만 보면 화난 이유가 명확해 보이지만 내면을 살피면 때로는 전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음을 알게 된다. 이 깨달음은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큰 힘이 된다. 감정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종종 말로 풀어내려 한다. 하지만 분노가 채 식지 않은 상태에서의 말은 마음을 정리하는 도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든다. 말은 감정의 불꽃을 먼저 잡아야 부드러워진다. 마음이 불안정한 순간에 나온 말은 진심이 아니라 흔들리는 감정의 조각들이기 때문이다. 말로 감정을 풀기보다 마음을 먼저 고요히 하라. 이 지혜는 자기 억압이 아니라 자신을 상하게 하지 않는 선택을 말한다. 침묵은 때로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은 차분히 자리로 돌아간다. 조용함이 흐르면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이 정리되면 말도 제자리를 찾는다. 분노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분노가 지나가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마음 전체가 흐트러지고 어떤 이는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중심을 잃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의 차이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화가 치솟을 때 어떤 태도를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다. 감정의 속도는 빠르다. 하지만 마음이 선택하는 속도는 스스로 늦출 수 있다. 이 작은 속도 차이가 삶을 다르게 만든다. 멈추는 순간 감정의 방향이 바뀌고 마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어떤 말도 하지 않은 그 순간이 오히려 가장 강한 선택이 될 때가 많다. 말하지 않음이 힘이 되고 침묵이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된다. 감정이 빠르게 흔들렸던 자리가 고요해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문득 이런 생각에 닿는다. 분노가 향하던 대상보다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마음이 조금씩 제 형태를 찾아갈 때 이제 그 고요 속에서 또 다른 흐름이 모습을 드러낸다. 감정이 잦아든 자리에는 조용한 여백이 남는다. 그 여백은 단순한 공허가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다. 화가 지나가면 마음은 조금 늦게 현실로 돌아온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묻게 된다. 왜 그토록 크게 흔들렸을까? 왜 그 작은 말과 행동에 내 마음은 그렇게 불안하게 반응했을까? 이 질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출발점이 된다. 감정이 고요해지기 시작하면 마음은 주변의 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움직임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는 단지 표면의 파도일 뿐, 그 아래에는 오랫동안 쌓여있던 감정의 층이 숨어 있다. 그 층을 천천히 바라보는 일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마음의 결이 드러난다. 마음의 상태가 행동을 결정한다. 어떤 상황이든 행동의 뿌리는 늘 마음에 있다. 화가 났던 순간을 되짚어 보면 결국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나를 움직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마음이 바라보는 대상이 분노였을 때 행동의 무게는 날카로워진다. 그러나 마음이 스스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행동은 부드러워지고 말은 조심스러워진다. 이 변화는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말의 방향도 함께 바뀐다. 그 사이에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 감정이 흔들릴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감정 그 자체보다 감정에 휘둘린 판단이다. 분노는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내가 바라보는 세계를 왜곡한다. 그래서 오래된 가르침은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서두르지 말라고 했다. 성급한 판단은 마음을 더 어지럽힌다. 분노 속에서 내린 결론은 정답일 수 없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깊은 후회를 남긴다.
그 후회는 타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에 대한 것이다. 마음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간은 쉽지 않다. 때때로 그 시간은 더 큰 불편함을 데려온다. 스스로의 부족함이 보이고 상처받았던 기억이 올라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면들이 드러난다. 그러나 그 순간을 피하면 감정은 또다시 같은 자리에서 반복된다. 마음의 깊은 흐름을 바라보는 태도는 분노를 다스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자신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흔들림을 잃는다. 이 이해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얻어진다. 감정이 지나간 자리에서 스스로를 바라보고 그 모습을 인정하는 시간 속에서 마음은 단단해진다. 감정을 관찰하는 일은 나를 비난하는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그 관찰을 통해 사람은 스스로를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된다. 왜냐하면 분노의 뿌리에는 늘 상처가 있고 그 상처는 방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분노했음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조금 부드러워진다. 분노의 방향이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향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는다. 마음을 바라보는 일이 길어질수록 시야는 넓어진다. 이제는 상대의 말과 행동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과 행동이 왜 나에게 그렇게 깊게 닿았는지도 보이기 시작한다. 마음의 원인을 이해하면 감정은 풀리기 시작한다. 이때 우리는 깨닫는다. 분노를 줄이는 것은 상대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람은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 마음이 불안하면 세상은 더 날카롭게 느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린다. 결국 감정의 해답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감정의 실체를 바라본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나를 흔들던 말도, 나를 자극하던 상황도 예전만큼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감정의 움직임을 이해한 마음은 쉽게 불타오르지 않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 고요한 상태는 억압이 아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 감정의 흐름이 조용해지면 사람은 마음의 더 깊은 자리로 내려간다. 그 자리에서는 분노라는 겉모습 뒤에 숨어 있던 진짜 이유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마음의 결이 다르고 감정의 뿌리가 다르고 상처의 방향도 모두 다르다. 그 차이를 바라보는 순간 분노는 조금씩 힘을 잃고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진다. 그리고 고요해진 마음 한가운데에서 사람은 또 다른 물음을 느끼게 된다. 이 감정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왜 그 순간 마음이 그렇게 크게 흔들렸을까? 그 답을 향해 마음이 천천히 깊은 곳으로 향한다. 감정이 가라앉으면 마음은 조금 더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겉으로 드러난 분노는 사라지지만 그 분노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종종 상대의 말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움직임을 품고 있다. 같은 말인데도 어떤 날은 아무렇지 않고 어떤 날은 마음이 단단히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감정의 표면 아래에는 그동안 쌓여있던 상처, 기대, 두려움, 지나간 기억들이 층을 이루고 있다. 분노는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 깊은 곳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릴 때 가장 크게 치솟는다. 서운했던 기억이 연결될 때, 내 마음이 지키고 싶었던 가치를 위협받았을 때, 혹은 오랜 시간 쌓아둔 감정이 무심한 한마디로 무너졌을 때 분노는 겉으로 불꽃처럼 나타난다. 겉모습만 보고 원인을 단정하면 감정은 반복된다. 그러나 속 깊은 곳을 바라보는 순간 분노의 뿌리는 의외로 조용한 자리에서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크게 화낼 일도 알고 보면 작은 일에서 비롯된다.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마음은 천천히 부드러워진다. 작은 일 속에서 내면의 무게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감정의 바깥만 보면 분노는 상대에게 향해 있다. 하지만 마음의 안쪽을 바라보면 화의 방향은 은근히 나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만족하지 못한 자신, 인정받지 못한 순간, 스스로 상처를 감춘 마음, 이 모든 것이 분노라는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 마음은 늘 가장 닫힌 자리에서 가장 큰 불길을 일으킨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화난 이유는 진짜 이유가 아닌 경우가 많다. 마음의 결이 깊어질수록 분노는 더 조용한 곳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는다. 하루의 감정을 돌아보면 분노는 사실 마음속에서 여러 번 신호를 보낸 뒤에야 밖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어떤 표정, 어떤 말투, 어떤 상황이 마음속에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고 그 기억이 다시 감정을 흔든다. 그동안 무시했던 감정의 파편들이 한꺼번에 겨냥되어 분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마음의 불편함을 외면하면 감정은 더 크게 흔들린다. 마음의 불편함을 인정하는 순간 감정은 방향을 잃고 흩어진다. 인정을 통해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다. 감정의 뿌리를 바라보는 것은 나를 비난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일에 가깝다.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왜 이 일이 그렇게 크게 느껴졌을까? 왜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을까? 왜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던 날도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무너졌을까? 이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해석하는 작은 창문이 된다. 그 창을 통해 마음은 자신이 모른 채 지나쳤던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 마음의 뿌리를 이해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감정의 본질을 바라보는 과정은 스스로의 어두운 부분과 마주하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어둠을 들여다보는 사람만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법을 배운다. 스스로를 이해한 사람은 외부의 흔들림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 이해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이름을 붙여 마음의 흐름을 정확히 바라보는 일이다. 감정의 뿌리를 마주하는 과정에서 종종 드러나는 것은 두려움이다. 잃을까 두려워서,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서 생기는 마음의 긴장은 쉽게 분노로 이어진다. 두려움은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방어적 태도는 말과 행동을 날카롭게 만든다. 하지만 두려움을 제대로 바라보는 순간 그 두려움은 의외로 작은 그림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마음이 그 그림자를 자세히 바라보는 순간 분노의 높아진 온도는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한다. 감정의 깊은 곳을 바라보다 보면 마음이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집착도 드러난다. 옳고 그름, 인정받고 싶은 마음, 지나간 사건에 대한 미련 등 마음속의 매듭들은 때로는 분노의 불길을 더욱 크게 만든다. 그러나 마음속 매듭의 형태를 정확히 알아야만 비로소 풀 수 있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붙잡는 마음이다. 감정을 붙잡는 마음이 풀릴 때 분노는 더 이상 방향을 잃고 헤매지 않는다. 감정의 뿌리를 바라본 사람은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의 안쪽을 이해한 순간 분노는 이전처럼 폭발하지 않는다. 이제 분노는 억누를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바뀐다. 마음은 분노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감정의 원인을 정확히 바라본 사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말의 무게를 조절할 수 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리고 마음이 한층 더 고요해진 자리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음의 흐름을 떠올리게 된다.
감정을 이해한 뒤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분노가 움직였던 그 순간에 어떤 태도를 선택해야 상처를 만들지 않을까? 감정을 이해하고 나면 마음은 이전과 다른 자리에 서게 된다. 이제 분노는 더 이상 숨겨진 뿌리로 우리를 끌어당기지 않고 마음은 조금 더 깊은 호흡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하나의 갈림길이 생긴다. 감정은 가라앉았지만 상황은 여전히 남아있고 상대의 말이나 행동도 그대로 남아있다. 이때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가 마음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마음의 안쪽이 고요해졌다고 해서 밖의 흔들림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어떤 대응을 선택하는지는 결국 스스로의 품격을 드러낸다. 분노의 순간에 쉽게 나오는 것은 말이다. 말은 빠르고 감정의 여운이 남아있을수록 말의 방향은 곧바로 바깥으로 향한다. 그러나 말 없이 보내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행동을 선택할 시간을 갖게 된다.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닫는 행위가 아니라 행동을 선택할 힘을 마음에 다시 돌려주는 과정이다. 감정은 행동을 이끌지만 이성은 행동을 선택하게 한다. 감정의 흐름이 잦아든 뒤에야 비로소 행동의 선택이 가능해진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집중에서 나온다. 분노는 빠르게 일어나지만 침묵은 천천히 깃든다. 이 천천함 속에서 마음은 방향을 잃지 않게 된다. 말은 때로 상대를 설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키울 때가 많다. 침묵은 상처를 만들지 않으며 감정의 결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 분노의 순간 사람들은 종종 이런 오해를 한다. 말을 해야 해결된다고, 감정을 드러내야 분노가 풀린다고. 그러나 말은 때로 감정을 더 날카롭게 만들고 말의 선택이 잘못되면 해결은 멀어지고 상처만 남는다.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말은 더 조심해야 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이 오히려 상황을 더 빠르게 가라앉힐 때가 있다. 마음이 정돈되지 않았을 때 나오는 말은 대부분 감정의 파편일 뿐이다. 침묵의 힘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침묵을 선택하면 마음은 다른 시각을 받아들일 여유를 갖게 된다. 침묵은 상대의 말에 끌려가지 않도록 만든다. 말이 오가는 순간에는 감정이 다시 불타올라 중심을 잃기 쉽다. 하지만 침묵의 시간은 그 중심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준다. 이때 마음은 상처를 덜 남기고 상황을 대하는 성숙한 시각을 얻는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있다. 말로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태도는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마음이 고요할수록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마음은 더욱 명확해진다.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마음이 있다. 침묵은 말보다 더 진하게 마음의 방향을 보여준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 침묵의 힘을 알고 있다. 상처를 피하기 위해 침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기도 한다. 말로 감정을 쏟아내는 순간 후회는 남는다. 그러나 침묵의 선택은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 침묵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다. 행동을 바로 하지 않는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감정은 자연스럽게 식어간다. 마음이 제자리를 찾을수록 상황은 더 단순하게 보인다. 침묵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을 세우는 일이다. 흔들리지 않는 균형은 말보다 더 정직하고 말보다 더 깊게 상대에게 닿는다. 침묵은 때로 상대의 분노조차 가라앉힌다. 감정이 향하는 방향이 사라지면 분노는 스스로 식게 되어 있다.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는 작은 흔들림에서도 중심을 잡는다. 이 균형은 반복과 선택 속에서 만들어진다. 침묵을 선택할수록 마음은 더 깊은 자리에 뿌리를 내린다. 감정이 지나간 자리에서 침묵을 선택한 사람은 상처를 덜 남긴다. 말하지 않은 채 상황을 지나게 하는 힘은 말보다 더 큰 울림을 만든다. 어느 순간 마음은 알아차린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할 말을 잃은 것이 아니며 침묵한다고 해서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침묵은 자신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마음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다음과 같은 물음을 품게 된다. 침묵으로 지켜낸 마음을 이제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까? 감정이 잦아들고 상황이 지나간 후 마음에 남은 여백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감정이 지나간 자리는 조용하게 비어 있다. 마치 파도가 빠져나간 바닷가처럼 잠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듯한 고요가 찾아온다. 그 고요는 처음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분노의 불길이 사라지고 나면 마음은 갑자기 가벼워지기도 하고 어쩐지 공허한 감정이 스며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 고요한 빈자리야말로 마음이 새롭게 숨을 고르는 자리다. 이곳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어떤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분노가 사라진 뒤 찾아오는 고요는 단순한 정적이 아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되돌아볼 만큼 넓어진 공간이며 지나간 감정의 무게를 정리할 수 있는 여백이다. 이 여백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앞으로의 삶을 가른다. 감정이 남긴 잔열에 마음이 붙들리면 다시 흔들릴 수 있고 스스로를 다시 세우기 위한 시간으로 삼으면 마음은 더 단단해질 수 있다. 마음의 평정은 스스로 찾는 것이다. 이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태도에서 비롯된다. 고요 속에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분노가 일어났던 순간에 무엇이 그렇게 불편했는지, 무엇이 마음을 흔들었는지, 어떤 말이 마음 깊은 곳에 닿았는지, 이 질문들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의 과정이다.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만 가능한 이해가 있고, 이 이해는 마음의 새로운 방향을 만든다. 흔들림의 이유를 알게 되면 흔들림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다. 마음은 이유를 이해하는 순간 다시 중심을 잡는다. 감정의 격렬함이 물러난 자리에서 우리는 종종 작은 사실을 깨닫는다. 화가 났던 이유가 상대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기대, 두려움, 미련 같은 것들이 함께 얽혀 있었다는 것을. 이 얽힘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속 매듭이 조금씩 풀린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은 결국 마음 그 자체다. 이 말은 외부보다 내부를 바라보는 태도가 마음을 지키는 핵심임을 일깨운다. 고요 속에서 마음이 다시 자리를 잡아가면 이제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감정이 떠나간 자리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앞으로의 방향을 만든다. 여전히 상처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그 빈 공간을 단단함으로 채울 것인가. 마음이 선택하는 방향은 결국 자신을 지키는 방식과 맞닿아 있다. 사람들은 흔히 감정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그 감정이 지나간 다음에 온다.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말의 힘을 다시 떠올린다. 말이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말이 상처를 덮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때의 말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우는 말이다. 더는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감정의 흔적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말. 지혜로운 이는 자신을 낮추지 않고도 자신을 다독인다. 이 태도는 교만과 겸손 사이에서 묵직한 균형을 잡는다. 감정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을 비로소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흔들리던 마음이 조용히 멈춰서면 그동안 흐릿하게 보이던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어떤 관계는 지나간 말 때문에 흔들렸음을 알게 되고, 어떤 상황은 사실 크게 마음 쓸 필요가 없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제야 마음은 응어리 대신 이해를 품기 시작한다. 깊이 들여다보면 마음은 늘 진실한 방향을 알고 있다. 마음이 알고 있던 방향을 따르지 못할 때 사람은 흔들리고, 그 방향을 다시 따라가기 시작하는 순간 마음은 다시 정돈된다. 고요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정의 흔들림이 삶의 중심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운다. 분노는 지나가지만 마음의 중심은 계속 남아있다. 중심은 상황의 크기와 관계없이 언제나 마음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다. 문제는 그 중심을 얼마나 가깝게 느끼느냐일 뿐이다. 감정이 폭풍처럼 지나가도 그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마음속 깊은 자리에서 스스로를 지탱한다. 감정이 지나간 뒤 남는 고요는 마음에게 새로운 선택을 허락한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선택지들이 드러나고 마음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갈지 스스로 결정한다. 이 선택은 화를 참는 것과는 다르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아니다. 그저 감정이 남긴 자리를 지혜로 채우는 것이다. 지혜는 아는 데서 오지 않고 경험한 마음에서 온다. 감정을 직면하고 뿌리를 바라보고 행동을 선택하고 다시 마음을 붙드는 흐름 속에서만 쌓이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은 아주 조용한 결론에 닿는다. 감정은 길을 흔들 수 있지만 나라는 존재의 방향까지 바꾸지는 못한다는 사실. 감정은 변하고 상황도 변하지만 마음의 중심은 그 자리에 남아있다는 사실. 고요한 마음은 외부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는다.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 중심을 세운 사람은 다시 흔들릴 때조차 자신을 잃지 않는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마저도 마음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되찾는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진다. 고요한 중심을 지닌 사람에게 분노는 더 이상 삶을 뒤흔드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 분노는 지나가는 감정 중 하나일 뿐이고, 마음은 그 감정을 지나보내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중심이 세워진 마음은 다시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한다. 그 자리에 머무는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또 다른 흐름을 향해 천천히 길을 열어간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